네, 경기도 고양시 갑 김성혜입니다. 캄보디아 사건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뉴스부터 좀 보고 오시죠. 범죄 소굴에 갇혀 도시락 배급을 했던 김 씨는 이동을 튼 타 탈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퇴근 중인 직원이 해준 건 가족에게 연락한 게 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귀국한 뒤엔 서울의 경찰서를 찾았지만 피해 신고조차 어려웠습니다. 선뜻 사건을 맡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모집책 활동지로 추정되는 부산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올해 1월에야 처음으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모집책 박 씨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 연락이 닿은 거였습니다. 전국을 뺑뺑을 돌려요, 경찰이. 사정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김 씨가 어쨌거나 이 범죄 조직에 탈출해서 금요일 저녁 무렵에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이 당시에 맞이했던 그 모 경정이 퇴근 시간이니까 월요일에 오시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옆에 있는 다른 대사관의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틀치 숙박비를 얻어갖고 어디 모텔 이런 데서 묵다 월요일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때 이제 어머니랑 통화는 됐어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노원구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노원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노원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기 담당자도 없고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인데요. 이 김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가해자 박모 씨로부터 감금, 특수협박, 대출 사기, 휴대폰 차명 개통 등을 당한 다음에 금융채무 독촉이 이어지고 형사사건을 휘말리게 되자 박 씨가 김 씨한테 한 캄보디아 가서 한 2주만 좀 가서 고생하고 와라. 일하고 오라고 강요해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박 씨에 대해서는 국외 이송 유인죄, 사기, 감금, 특수공갈, 협박, 정통법 위반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국 신고하러 갔는데 노원경찰서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 피해자 담당자가 갔습니다. 이 담당자가 갔을 때 피해자가 갔을 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관의 직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그런데 탈출하고 나서 밤에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없고 관할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돌려보내고 다음날 민원실에 또 찾아갔는데 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 꼴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아예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진술만으로도 국민이 해외에 유인되어 감금되었다는 범죄라는 걸 인지했으면 인지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런 과정 거쳐서 피해자가 돌아와서 신고를 하니까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할 돈 없으면 경찰에 신고도 못합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니까 경찰이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대동한 신고만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 비정상인 것 같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범죄 현장의 지도, 그다음에 그 용의자들과 텔레그램 대화, 이런 가해자들과의 대화 증거까지 들이밀었는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 더 이상 노원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10월에 이 김 씨가 자기가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부산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인지수사를 해주길 요청을 했는데 부산서도 2개월이나 시간을 끈 다음에 다른 큰 사건이 있어서 못하게 되겠다고 변호사에게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결국은 경찰의 인지수사는 안 된다고 보고 부산지검에 직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지검이 연재사의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연재선 또 뭐라 그랬겠냐 하면 자기들 할 일 아니라고 타관으로 이송을 했는데 충남경찰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해자 가해자 박모 씨가 다른 사건에 연결돼 있어서 충남경찰서에 처음으로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일은 뭐냐 하면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만 충남경찰청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기, 감금, 협박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경찰이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 재고소를 하는데 재고소를 할 때는 사건별로 관할을 쪼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협박은 부산 금정, 감금은 부산 연재, 끌고 다닌 것은 전국 각지, 사기대출은 경기도 부천, 담보 부동산 물건은 서울 강서. 이걸 쪼개서 신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이렇게 해요, 일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범인의 원래 주거진 창원 서부서에 가서 특수협박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번엔 창원 서부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건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접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고소장을 반송하겠다. 노원사에 고소하라. 아니,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다른 서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등기로 고소장을 돌려보내고 고소를 거부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노원서를 거쳐서 이번에 또 부산 금정경찰서로 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의 사건이 많다거나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고소장을 위법하게 발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직무대행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건은 접수돼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제가 지금 지적하신 드린 부분-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 접수가 들었습니다. 됐죠? 예. 접수가 인제에서 경찰서에 갔다가 서울 노원서에 갔다가 충남에 갔다가 창원에 갔다가 사건을 반려했다가 등기까지 돌려보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예, 어이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뉴스 좀 보여주시죠. 3천여만 원어치 비급여 비타민제가 과잉 처방된 정황이 확인됐고 특히 한 전공의는 1년간 1,08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노원경찰서는 처음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재수사를 권고하자 수사가 다시 재개됐는데 정작 비타민제 처방은 빠진 채 접대 액수가 적은 다른 의약품 처방으로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노원서는 비타민제 처방 의혹도 수사했지만 전공의들이 진술을 바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안 돼갖고 국민권익위에 갔다가 경찰 또 무혐의 처분을 다시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해서 결국 유죄받은 사건인데 이건 2006년에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박대금 의원님.